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리플 XRP 그리고 CFTC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식 이렇게 총 3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CFTC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CFTC와 리플 XRP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식을 함께 모아서 전해드리는 이유는 세 곳 모두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CFTC 위원장, 암호화폐 산업엔 CFTC가 필요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암호화폐 규제 관할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SEC보다 CFTC가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보다 조금이라도 더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의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뉴욕 대학교 법학대학원이 주최한 행사에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CFTC가 주도권을 가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2배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틴 베넘 위원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CFTC 로스틴 베넘 위원장 말처럼 사실 수많은 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미국 SEC를 생각한다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수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조금 더 많이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CFTC에서 어느 정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더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이 조금 더 건전하게 그리고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수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은 확실한 규제와 공정한 환경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면서 규제 프레임워크가 형성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SEC와 CFT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관할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SEC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9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경한 규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의회는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관할해야 한다는 법안만 올해 들어서 3건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로스틴 베넘은 관할권을 둘러싼 SEC와 CFTC의 대립, 그리고 적은 운영 예산 등이 암호화폐 범죄 대처 능력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CFTC는 거래 플랫폼을 감시하고 브로커와 딜러를 감독할 수 있는 시장 감시 도구가 없다면서 이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CFTC는 5, 6년간 부족했던 예산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 SEC는 예산에 대한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SEC입니다. 미국 SEC 시장 조작 그리고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기업을 기소했습니다. 에어드랍 역시도 증권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시장 조작과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하이드로젠과 문워커스 트레이딩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8일 현지 시간 SEC는 마이클 로스 케인 전 하이드로젠 최고 경영자 그리고 타일러 오스턴 문워커스 트레이딩 최고 경영자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고 거래량과 가격을 조작한 혐의랍니다. SEC는 이들이 토큰 판매를 통해서 200만 달러, 원화로 28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SEC 하위 테스트에 이어서 이제는 에어드롭 역시도 증권법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정말 깊게 파고 깊게 들어가면 에어드랍 같은 부분 역시도 증권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테스트나 이렇게 에어드랍 역시도 규제를 한다는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미국 SEC가 시대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암호화폐 전체 산업에 정말 심각한 치명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현재 토큰 판매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켓 메이커를 고용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거래량을 부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시장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답니다. 가격을 안정시켰다는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그런 부분들은 조작이 맞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에어드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업계에서는 에어드랍의 경우에는 증권 제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왔었습니다. 하위 테스트에 따라 특정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려면 자금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블록은 SEC가 에어드랍 등의 미판매 토큰 분배 역시도 증권 제공으로 간주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시장 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에어드랍 같은 부분 역시도 규제를 하게 된다면 정말 SEC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암호화폐 산업을 정말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XRP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의 CTO 데이비드 셔츠는 XRP 레저를 기반으로 구축된 프로젝트의 수와 품질에 크게 놀랐습니다. 개발자는 솔로제닉의 NFT 시장과 그리고 온 XRP 모듈식 생태계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에 주목했습니다. 솔로제닉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셔츠는 모든 것이 괜찮지만 XRPL에서 NFT를 크게 최적화해야 하는 블록체인 수정안인 XLS-20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슈와츠의 말처럼 솔로제닉의 NFT 시장에 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제닉도 좋지만 온 XRP가 조금 더 핫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XRP 원장 프로젝트,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솔로제닉과 온 XRP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제닉의 기본 토큰인 솔로는 7월달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의 저명한 XRP 레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첫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XRP는 최근 자체 최초의 무료 배틀 로얄 게임인 말라 드로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온 XRP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온 XRP 내에서 수많은 거래와 수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가 현재 출시 예정이고 그리고 거래 역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이 된 프로젝트를 거래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암호화폐 NFT에 대한 콘텐츠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XRP TV가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디파이 역시도 온 XRP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라로이드 최초의 플레이 투 윈 게임인 말라로이드를 플레이하세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리플 XRP는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XRP 생태계가 저희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